제75화 성혜성 성가장의 멸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75화 성혜성 성가장의 멸문. 50여 년 전 절강 항주. 상유천당 하유소항. 소동파가 항주를 보며 지칭한 언급이었으니 소동파는 1037년 1월 8일 사천성 미산에서 당송팔 대가의 한 사람인 소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말은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이곳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소주와 항주를 표현한 말일 것이다. 절강성 항주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으나 강호 무림 981방이나 무림 25명가인 어떠한 세가도 이곳에 정착한 가문이 없었다. 다만 사파 무림의 종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한 패왕문이라는 문파가 패주였으며 간혹 이곳으로 오가는 보타함이라는 무림 정파로 분류된 암자에서 출입할 뿐이었다. 이 보타함은 남해 보타함 주산열도에 있는 보타산을 근거로 삼고 있는 불교계 문파였다. 항주에는 매우 유명한 객잔이 있었으니 이 객잔은 영정객잔이었다. 이 객잔의 주인은 시황제의 본명인 영정이라는 이름을 본따서 객잔의 이름을 지었으니 이곳을 이용하는 이들은 시황제로 대접하겠다는 뜻도 있었지만 시황제가 되어 객잔에서 모든 것을 황제처럼 누리라는 뜻도 있었다. 아무튼 이 화려한 객잔은 주산열도 그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절경의 절벽에 있었는데 오늘도 이곳은 인산인해를 잃었고 언제나 이곳은 시인 묵객들로 문전성시를 잃었다. 비록 나라는 원나라에 의해 통치받고 있었으나 일반 한족들은 이곳을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이곳 2층 창가에 두 젊은이가 담소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으니. 그래, 자네는 무엇이 문제인가? 천하의 천종역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서야. 이제 열흘만 지나면 항주 제일 미인 여인을 맞이하여 혼례를 치르는데 말이야. 어깨를 펴게. 그리고 이 분주를 마시게. 이 분주는 황제가 마시는 금존청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은 술이니 말이야. 젊고 매우 잘생긴 청년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마주 앉은 청년에게 분주를 권했다. 잘생긴 청년 앞에도 매우 잘생긴 청년이기는 하나 그 앞에서 술을 권하는 이보다 못했으니. 이보게, 묵노영검, 나는 지금 술을 마실 기분이 아니란 말이야. 패왕오도절 중 패왕심화결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 나는 이 패왕심화결을 깨닫지 못하면 아마 열흘이 되기 전에는 염라전으로 달려갈 것이란 말이야. 천천히 하게. 무공이라는 것이 고민해서 해결될 일인가? 그렇다면 머리 쓰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제갈세가에서 무림 제일 고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후후후후, 자네 말이 맞기도 하지만 내 성격 잘 알지 않나. 나는 내 앞에 장애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네. 그래서 내 벼로가 거삼파권 천종역이지 않나. 그렇지. 태산도 자네 앞을 가리면 일 권파멸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이야. 자네는 역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네. 자네의 말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 달콤한 말을 하니 말이야. 쉰소리 말고 내가 권하는 분주 한잔하세. 후후후후. 자네의 성화에 견딜 수가 없군. 그렇게 하세. 하하하하. 한 잔 받으시게. 역시 묵노영검 유성문이었다. 그 앞에 있었던 천종역이라는 자는 바로 절강 패주 패왕문의 소문주였다. 그의 벼로는 거삼파권으로 매우 패도적이었으며 그의 소속인 패왕문의 성향과 매우 잘 어울리는 벼로였으니. 야, 거기 좀 조용하게 술을 마시면 안 되겠느냐? 이 형님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다. 얼굴에 산적 수염을 한 인물이었다. 그의 덩치도 일반인보다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딱 봐도 강호 무인으로 보였다. 성문과 천종역에게 소리친 인물의 얼굴은 불그락푸락하였다. 이에 천종역이 일어나려고 할 때 유성문의 손은 천종역을 잡았다. 이보게, 종혁. 나는 오늘 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네. 저치들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니
그냥 우리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자고. 꼭 그래야 하나? 얼마나 좋은 밤인가? 이제 봄이 왔으니 곧 여름이 오겠지. 이곳 항주는 여름이 좀 이르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씨와 야경이 좋은데 저런 무리에게 우리의 심력을 쏟을 이유가 있겠나. 유성문과 천종혁은 저놈으로 대화했다. 야, 거기 두 놈. 어른이 이야기했으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천종혁은 유성문의 말에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려 하였다. 하지만 장비 수염을 한 인물은 더 크게 소리치고 성을 내었으니 스르르륵. 결국 거산파권 천종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유성문은 미간에 고립하였고 저벅. 거산파권 천종혁은 천천히 걸어가 장비 수염 인물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근거리에 서서 이보시오. 혹시 우리에게 하는 말이요? 너희는 눈도 없느냐? 주위에 너희처럼 큰 소리로 웃으며 술을 마시는 인물들이 있느냔 말이다. 장비 수염 인물은 매우 걸걸한 말로 말했고 2층 객잔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인물들은 이들의 대화로 일촉즉발의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통하여 1층 객잔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급기야 총각이 지나서 2층에는 장비 수염과 술자리를 함께하는 인물 4명과 천종혁 그리고 유성문이 타였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 웃었기로 서니 그것을 지적하는 그대의 음성과 언행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없소? 천종혁의 말에 장비 수염 인물은 눈썹이 심하게 꿈틀거렸으니 허허, 이 쥐방울만 한 놈이 지금 뭐라 하는 것인가? 내 놈과 저놈이 둘이서 이곳을 전세냈나? 너희 둘이 떠드는 소리에 봐라. 이곳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죄다 가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할 말이 왜다. 당신의 시비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도망가 버리지 않았소. 점점 안기 낀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이보시오. 그대는 아나무인이요? 난 태왕문의 거산파권 천종혁이요. 그대는 누구요? 흐흐흐흐. 그렇지, 내 놈이 폐왕문의 소문지인 천간놈이지. 이 자가 나를 알아. 그렇다면 의도가 있다는 것인가? 천종혁은 상대의 말에 의혹에 눈빛이 되었으며 난 지금 3개월 전부터 내 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귀를 씻고 들어라. 잔도방의 추명사자 임강춘님이시다. 잔도방의 추명사자라. 흐흐흐흐. 나는 내 놈이 한가하게 이곳까지 나와서 술을 마시는 나를 학수고대하였구나. 우리 식솔들이 잔도방에 대해 요즘 부쩍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지. 흐흐흐흐. 그런가? 녀석들이 우리 어른들을 뭐라 하는가? 히히히. 안위에서 남궁세가의 새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온 똥개들이 있다고 하더군. 녀석들은 오늘도 뭐 하나 주워 먹을 것이 없는지 이곳 항주까지 와서 구걸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시답지 못한 망발이냐? 휙휙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휘닝 이미 예정된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휙킥 팍팍팡팡 팍팍팡팡 휘닝 두 사람은 서로 엉기며 권과 장을 섞어가며 서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여러 수를 전개했다. 이때 장비 수염을 한 인물의 품에 안기듯 신형을 밀착시킨 천종혁의 손에서 붉은색 강기가 일어나더니 다오풍비에 팡 어이쿠야. 우당탕 스르륵 벌떡. 이런 개참놈을 봤나? 장비 수염을 한 인물, 즉 추명사자 임강추는 가뜩이나 붉은 얼굴이었는데 지금 거산파권 천종혁의 좌수는 금낫으로 임강추의 우수를 교묘하게 타고 올랐고 목덜미를 부여잡고 확 끌어당기며 천주열을 엄지와 검지로 꽉 짚었다. 추명사자 임강추는 화들짝 놀라며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힘이 빠졌는데 이때 천종혁은 폐왕문의 폐왕호 도절 중
이마강천결 다우풍비로 권을 가슴팍에 꽂아 넣었으니 으, 추명사자 임강추는 쓰러지며 주변 탁자를 부러뜨리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신속하게 튀어올랐고 신형을 회전하며 일어났는데 임강추는 입에서 핏물을 뱉어내었다. 에, 그의 입에서 나온 핏물은 검붉은 핏물이었으니 붓다는 것보다 검은빛이 가득했다. 아마도 그는 깊은 내상을 입은 것 같았으니 제길 어떤 놈이 전종혁이 철정 중이긴 개신경이라고 시부렁거렸나? 저놈은 나를 뛰어넘는 절정 후입 관정경이 아닌가? 절정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초절정을 바라보는 관정경은 이미 침투경의 내기를 쏘아낼 수 있는 경지이거늘 내 몸은 이 침투경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으니 추명사자 임강추는 속으로 되뇌었는데 무언가 잘못된 정보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놈이 감히 추명사자 임강추를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 네 사람은 옆에서 대로하며 일어섰고 이를 보고 있었던 유성문은 자리에서 호련히 사라지는 것과 같았으나 이런 그는 이영환이의 신법인가? 그는 네 사람에게 호련히 나타났으며 천장지구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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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조화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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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문은 골륜파의 태천공법으로 자신의 목노를 휘둘렀는데 허허 그의 목노는 어느 틈의 허리에서 뽑혀나와서 그의 좌수에 들렸으며 이 유연한 영검인 목노는 검은 묵빛을 사방에 뿌려대며 휘둘러댔으니 그의 검에서는 간간히 푸른 검기도 사방으로 피산했다. 역시 그의 손에서 골륜파의 태천공법이 전개되었단 말인가. 헉 이런 네 사람은 정말로 눈 깜박한 사이에 자신들이 걸치고 있었던 황산 무복이 걸레가 되어 사방으로 찢겨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성문이 지나간 자리에 5사람 모두가 천조가리만 걸친 채 손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허허, 이러한 검술이라니. 나도 질 수 없지. 개삼보. 천종혁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던 잔도방 5무인은 넋이 빠져있는 틈에 거산파곤의 신형이 찌어지듯 등장하여 5무인의 하단전에 각각 하나의 권사경을 꽂아 넣었는데 물론 이 권사경은 초절정 중이 풍화경 정도 되어야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절정 후입 관정경의 수준을 천종혁은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 아무튼 잔도방 5무인은 모양 빠지게 2층 객잔 바닥을 구르게 되었다. 퍽퍽퍽퍽퍽 쿵 쿵 쿵 쿵 쿵 5명의 잔도방 무사는 모두 기절하였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모두가 핏물을 뱉어내고 있었으며 그들은 본능인가 각자가 하단전이 파괴되어 고통인지 모두가 단전에 손을 대고 있었으니 이들은 기절하여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모두가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성문의 두 눈에는 황금빛 이체가 잠시 스치고 지났으며 그는 천종혁을 보며 외친다. 이봐 종혁이 여기에 있다가는 객찬의 집기와 녀석들의 의원 치료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하네. 더더욱 관부 두루같이 예하 포교들이 현장을 덮치면 자네와 패왕문은 조금 번거로울 것이네. 그렇지. 그렇다면 창문을 이용하여 달아나야겠지. 좋네. 자네가 먼저 앞장서시게. 개삼보. 연하 비연. 거산파권 천종혁은 2층 객잔 창으로 신형을 날렸는데 그는 절벽이 있는 창이 아니라 대로변 2층 창문으로 신형을 날렸다. 이를 보고 있었던 유성문 또한 용영보로 시작된 보법이 창문을 넘어서 비룡축전의 신법으로 신속하게 사라져갔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